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예,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최기영 과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었죠. 네. 예, 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이 과기 분야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과기정통부 수장에게 거는 현장과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한데요. 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연구 자율성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? 이 최 후보자가 이 연구 자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. 예, 쉽게 말하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네. 이 최 후보자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정부 부처나 공적 연구 관련 R&D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. 최 후보자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. 일단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연구비가 있는 분야로 쫓아다니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방금 이 장관 후보자가 언급을 했듯이 연구자들이 그 연구비에 급급해서 그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네. 예, 이 기초과학 분야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. 최 후보자의 의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 최 후보자는 또 기초과학과 관련해서 당장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. 뭐 이런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. 네. 예, 그렇군요. 자, 과학기술계 전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중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최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밝혔나요? 그 이 인사청문회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언론 보도에서 이 최 후보자의 리더십과 관련한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. 예,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최 후보자는 이 상향식 리더십이 중요하다.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. 예. 직원들이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그 창신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뭐 본인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. 네.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말씀하신 창의적인 R&D를 좀 저해하는 요소로 PBS, 즉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연구자들이 직접 과제를 따내야 해서 눈앞의 성과에 매몰되게 한다는 건데 이 PBS 문제에 대한 최 후보자의 의견은 어땠나요? 이 PBS 문제는 매번 국정감사나 이런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최 후보자는 이 PBS 문제가 연구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고 기초 연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. 예. 다만 갑자기 이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면서 기초 연구를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바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. 자, 근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이 개원하기도 하고 대학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,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요. 이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가 인공대학원을 최초로 개원을 하는 등 국내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예, 사실은 이제 최 후보자는 이게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.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국내로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해외 과학자분들이 적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현재 인력들을 양성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뛰어난 교수나 산업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.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죠.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? 최 후보자는 이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관련 분야가 어떤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잖아요. 네. 이런 강점을 결합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내다봤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인사청문회도 끝났고, 근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후보자 임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. 예. 이렇게 요청할 때는
그 재정부 요청 시한을 정해요. 그게 네. 오늘 6일이거든요. 아, 이날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